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 매튜쌤입니다. 곧 모의고사가 다가옵니다. 3교시 영어 잘 보고 싶으시죠? 제가 최근 고3 학생을 한 달 정도 가르쳤는데요. 이 학생의 성적이 5등급에서 한 달 만에 갑자기 2등급으로 오른 거예요. 단어도 일주일간 500개가량 외우고, 틀린 것 추려서 또 외우고, 모의고사도 일주일에 2개 정도 푸는 등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학생은 현재 등급이 5등급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독해와 함께 풀면 점수가 더 나온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듣기를 하면서 독해를 같이 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를 하면서 독해 영역의 비교적 쉬운 파트인 실용문 2문제와 내용 일치, 어법까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듣기도 3개에서 4개 정도 틀리고 독해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죠. 물론 선임에 따라서 듣기를 풀면서 독해도 함께 풀라고 가르치시는 쌤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제 학생들에게는 절대로 이 방법을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듣기를 풀면서 풀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난이도라면 듣기를 다 풀고 정석대로 풀어도 빠르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뇌는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듣기를 듣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게 나오거나 핵심 부분이 지나가 버렸다면 듣기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페이스가 완전 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험 전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독해에서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찾아서 스킵하거나 답을 빨리 찾는 요령을 익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풀이의 순서입니다. 설마 처음부터 순서대로 시험지 번호를 따라서 문제를 풀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어 영역은 시험의 유형이 곧 난이도이죠. 빈칸 추론과 순서 삽입이 대표적인 고난도 유형으로 꼽히는데요. 이 유형이 시험의 후반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평이한 난이도 문제들 사이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한 문제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면 그 문제는 맞힐 수 있을지 몰라도 뒤에 장문이라든지 내용일치와 같은 쉬운 문제들을 시간이 없어서 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많이 쓴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고 뒤에 쉬운 문제들은 시간이 없어서 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순으로 풀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영어 영역을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점짜리를 먼저 풀고 3점짜리를 나중에 푸는 거예요. 영어 영역에서 3점짜리 문제는 정확하게 10문제로 정해져 있어요. 듣기에 3문제가 나오고 독해에는 7문제가 나옵니다. 3점짜리 대부분은요, 빈칸 추론 또는 순서 삽입에서 나오고요. 제일 뒷페이지의 짧은 장문에서 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고 나머지 한두 문제는 문법에 나올 때도 있고 주제, 제목, 요지, 어휘와 같은 대입학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점짜리를 먼저 풀고 3점짜리를 나중에 푸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나만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쌤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프리 순서를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풀 때 또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연습할 때 순서를 꼭 지켜서 풀라고 가르치는데요. 비교적 쉬운 문항들이 몰려있는 18번, 19번, 20번을 푸시고 21번은 좀 나중에 풀고요. 어려우니까 22번부터 어휘 30번까지 먼저 풀고 35번 관계없는 문장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40번 지문 요약으로 또 점프를 해요. 그리고 또 43에서 45번 장문이죠. 이 순서대로 푸시는 겁니다. 이 문항들의 정답률이요,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이 문제들의 난이도가 다소 평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안 풀었던 21번 함축 의미 추론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빈칸 31, 32번이 빈칸 추론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풀고요. 그리고 나서 38, 39번 삽입을 풉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33번, 34번으로 돌아왔다가 순서 문제인 36, 37번을 푸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순서가 제가 생각하는 영어 영역 지문의 난이도의 순서입니다. 시험에 따라 문제 난이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난 10년 동안의 고3 모의고사 난이도 그리고 수능 난이도를 평균을 내본 결과는 이 순서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리고 문항별로 시간을 지키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영어 영역 전체 시간은 70분이죠. 듣기가 끝나면 50분이 남습니다. 마킹하는데 최소 4분에서 5분은 사용할 것이니까 우리가 독해풀이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45분 정도입니다. 독해 문항이 총 28문항이기 때문에 45분을 산술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한 문제당 1분 40초에서 한 45초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지문은 쉽고 어떤 지문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가변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탄력적으로요.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걸 연습해야 되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번 목적, 19번 심경, 추론 등은 40초 전으로 답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25번 도표, 26번 내용일지, 27, 28번 안내문은 선택지를 5번부터 읽으면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4번, 3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경우가 3, 4, 5 중에 하나 답이니까요. 25번, 28번도 40초에서 1분 안에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벌어들인 시간을 이후에 빈칸 추론이나 순서, 삽입에서 더 쓰는 거죠. 이 빈칸 추론이나 순서 삽입은 2분 30초에서 3분 정도를 목표 시간으로 잡고 푸셔야 되고 이 시간을 넘어가게 되었다면 내가 못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여러 번 읽었더라도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쉬운 문제들 맞출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이 좀 많았는데요. 정리하면 영어 영역에서 적어도 어려운 것은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것들은 쉬워서 틀리는 이중 실수는 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순서로 푼다. 그 두 번째, 문항별로 시간을 정해두고 연습하되 시간이 오버되면 과감하게 버리거나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푼다. 사실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질문을 만나서 시간을 많이 썼는데 알 것 같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고 또 읽다 보면 이 문제 드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깝잖아요. 내가 너만큼 맞춘다는 생각으로 한 문제 붙들고 있다가 시험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쌤이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셔서 시험 일주일 전에 반드시 2세트 정도는 풀어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전략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풀이 순서 그리고 문항별 시간에 대한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다가오는 모의고사 풀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튜쌤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